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12회차 목요일 경주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라고 했지만 안녕하지 못합니다. 오늘 심했죠. 일단 뭐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가 쉽진 않았는데, 자, 플라잉이 3명 플라잉이 딱 나온 뒤부터 경주가 이상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머리가 부러지고 또 안 봐도 되는 전력들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이응석, 양원준 주워 먹고 이지수도 주워 먹고 막 제끼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수면도 거친 데다가 모터도 안 좋고 편성도 어렵고 여기저기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다 맞물려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온라인은 어차피 온라인이고 일단 4개 경주만 플라잉 스타트 경주에서 4개 경주만 혼전이고 나머지는 머리가 있습니다. 또 입상 후보들이 그나마 좀 기댈 비벼될 언덕배기가 있기 때문에 좀 거기서 좀 답을 찾는 그런 전략 보내드리겠고, 어려운 편성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선수들은 그거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자기 거 동영상 한번 돌려봐라. 오늘 어떻게 탔는지. 이렇게 요거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그냥 제가 뭐 현장 음성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게임이 아니고 올림픽이나 무슨 대회가 아닙니다. 돈이 걸려있는 갬블의 주인공입니다. 자기한테 돈이 얼마나 걸렸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어처구니 없이 배를 타는 것은 팬들에 대한 모독이자 배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프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상현과 순지영, 일단 최악은 아니지만 자,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겠고, 그나마 좀 모터가 괜찮은 정승호가 안쪽으로 압박하면서 2연승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첫 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찾았는데 모터가 괜찮기 때문에, 또 오상현 턴스피드 느리고 플라잉 여파에 손지영 모터가 안 좋고 찌르경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모터가 괜찮은 4, 5번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승호가 깔끔하게 주도권을 꿰차고 4, 5번이 경쟁을 한다, 이러면 끝나는 그런 게임인데, 뭐 바깥쪽에 홍gin수 플라잉 복귀 전이고 아웃코스 약하기 때문에 좀 볼 거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 돌리고 돌린다고 한다면 뭐 이 3번이 1, 2번을 압박할 때 4, 5번이 공간을 파고들면서 쌍승이 뒤집어지거나 어 승부가 뒤집어지는 그림, 요거는 요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안 팔리는 전력을 한번 노려봐야죠. 오상현과 손지영. 자, 오상현과 손지영이 정승호를 날리고 전정한 장영태가 부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들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쥐어짜서 이변을 배당을 추리를 한다면 오상현하고 손지영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오상현을 복병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훈련에서는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전력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김종민을 놓고 가는 그런 게임이고 후착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수빈, 박설이, 이태근이 물망에 오릅니다. 사실상 이수빈을 왜 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5번이면 1, 4, 2로 때리고 받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오늘 굉장히 대시가 매서웠죠. 스타트를 그냥 혼자 0.08을 끊었습니다. 물론 1번한테 까이면서 작전이 불발됐지만 김종민 바로 옆자리고 모터 기록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출산 복귀 이후에 만년 꼴찌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변수로 활용하면서 4, 5번과 비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수빈도 그렇고 기량 부족하고 박설이 오늘 선에 거지 같았고 이태근도 아웃코스라고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뭐 사재준도 있고 김선웅도 있습니다. 4, 5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재준도 있고 김선웅도 있어서 2번, 3번보다는 6번이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자,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점, 깔끔하게 공간을 김종민이 인정하면서 공간을 파고들고 사재준 때문에 박선이나 이태근의 작전이 불발된다라고 한다면 2번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은석이 그래도 이름값을 합니다. 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자, 김명진 지우고 일단 아웃코스에 있는 두 선수도 약하게 본다면 1번을 상대로 이태희와 강영길이 도전하는 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희 같은 경우는 주은석을 상대로 정면 승부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강영길은 김명진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이태희도 강한 맛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상 복귀 이후에 생각보다 그렇게 적응을 하고 있지만 뭔가 날카로움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자, 강현길의 기습을 염두에 두면서 비교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겠고, 자, 두 번째 그림은 4번을 놓고 이변을 노려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5번, 6번까지 불러드리면서 후배당을 연출할 수가 있는 만큼 오늘과 같이 뚜두둥 땅땅 막 이변이 나왔던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그림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겠죠. 전공법이고 이거는 이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 여기도 강축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성규. 어성규를 놓고 여기도 후착 선별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어성규는 감을 겁니다. 감는데 정용진이 잘 빠져나오면 버티는 거고, 아니면 바깥쪽 4번, 5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번, 5번이 눈치가 없었습니다. 어성규가 감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스타트부터 따라 붙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성규를 여기도 거의 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는다고 한다면 이민아, 그리고 김지영, 김태기. 오늘 이응석이 주워 먹었지만 말 그대로 주워 먹은 거고, 위치 좋고, 자, 스타트 좋고, 또 의지 살아있는 이 선수들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전 선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민아가 나쁘지 않지만 김지영의 스타트와 전술 운영, 저는 특히 스타트 5번의 스타트를 좀 주목하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첫 번째 혼전인데요. 자, 배민이 일단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은 복병으로 내려놓으시고 인센터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재가 진짜 스타트 똥멍청이 짓을 하고 있고, 1코스면 어느 정도 스타트는 좀 끊어줘야 되는데 스타트도 안 끊고 가려고 하니까 배당 남 까재 끼기나 하고 그런 전개가 나오고, 자, 김창규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잘 챙겨 먹는 그런 모습에다가 정영진도 부상 복귀 오히려 빠른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배혜민도 중하 썼지만 인코스에서는 변수로 일단 2번은 제껴두고 1번, 3번, 4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배혜민이나 이지은, 전동욱이 추격하는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요 선수들보다는 일단 여기서 축을 정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용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어성규가 감을 때 잘 빠져나왔습니다. 스타트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차분하게 공간을 파고들었는데, 뭐 경주 운영이 날카롭지 않고 김창규 역시도 안쪽을 보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용진이 조금만 욕심내면 선두권 진입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에서도 배가 치고 나오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만큼, 자, 정용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1놓고 3, 4, 그리고 바깥쪽보다는 2번을 곁들여가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 최영재가 또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시즌 첫 우승에 어제 못한 거, 수요일날 못한 거 오늘 도전할 수 있겠고, 안쪽에서 우당탕탕 싸우면 김창규가 주워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 혼전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전략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정용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육경주 또 한 번의 혼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김홍선이 있잖아. 자,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메라는 약하게 볼 수 있겠고, 송근성도 훈련은 괜찮았고, 김승택도 최악은 아닌. 근데 2번, 3번, 4번이 약하니까, 그래 6번이 오늘 이지수한테 까이긴 했어도 컨디션은 문제 없어. 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확실하게 시속을 쭉 끌고 나와서 오늘 0.1대 끊어서 진로가 막혔는데 다시 한번 스타트를 빠르게 끊어서 더 빨리 끊어서 아웃코스를 극복한다. 오늘 고정한 어저스트 하는 거 보셨습니까? 연습을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화요일날 6번, 수요일날 2번 하고 총 8번을 하고서 스타트를 실전에 나서는데 스타트를 어저스트를 합니다.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지정훈련 6번이나 화요일날 6번이나 그냥 하죠. 뭐 경정장이 뭐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매주 나오는데 거의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감을 못 잡아가지고,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바람 불고 하면 어려운 거 압니다. 저도 선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김흥산이 아웃코스를 극복한다면 아무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1코스의 이승일과 훈련에서 좋았던 선수들과 묶어가는 그림. 자, 요 그림을 가장 먼저 그려볼 수 있는데 이승일이 뭔가 불안합니다. 1코스라서 보지만 또 편성이 이래서 보지만 모터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승일이 무너지고 2, 4, 5번이 6번과 묶어가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순위권의 변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또 6번이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요 그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기본 그다음에 순위권의 변수 그다음에 아예 고배당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흥선이 출전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또는 안전하게 탄다라고 한다면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짜 경주를 요즘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어려운 편성. 자, 추리가 쉬워서 예상을 좀 편하게 잡고 경주가 어려우면은 예상이라도 편하게 잡고 실전에서 이제 현장에서 잡아가면 되지만 이거는 뭐 예상도 어려워 실제 경주도 어려워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으면 진짜 폭삭폭삭 늙습니다. 진짜 흰머리가 막 버글버글 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런 걸 다 극복해야 되는 게 제 역할이기도 하고 좋은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것도 역할이긴 한데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경주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회의가 느껴지고 제가 다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디다가 하소연을 해야 될지 참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풀어가야겠죠. 자, 7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석현이 이용석 아웃코스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여기도 좀 변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웃코스에 위치하고 있고 이지수가 오늘 열심히 타고 있죠.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작년에 주선보류 당하고 나서 올해 아무래도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주선보류를 탄할 당해 A급으로 빨리 만들어서 A급 4개 만들어서 단숨에 쳐내겠다. 뭐 이런 각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분간 그 주선보를 까낼 때까지 이지수는 선전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송여범은 오늘 1코스에서 제가 잘 뽑아 먹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편성상 된 거고 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주제 중심에 누굴 놓고 가는지 고민인데 유석현이 스타트를 좀 적극적으로 끊고 있지만 아웃코스에서도 유석현이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석현이 아웃코스를 극복한다면 6번을 불러드릴 수가 있겠고 안쪽에 정경호와 이지수가 반격하는 그림 5번 놓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지만 자 오늘도 스타트를 끊고 나서도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언제 휘감기를 해봤어야죠. 옛날에 소실적에 한번 하고 요즘은 다 찌르기입니다. 휘감기 아마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핸들 치고 몸 중심 이동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맨날 찌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웃코스 극복이 실패한다면 누가 제일 유리하냐? 정경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김은지가 안쪽에 있지만 모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감아도 되고 찔러도 되고 자 정경호가 김은지만 요리해주면 이지수가 땡큐고 5번 6번이 따라 들어오면서 선두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지수가 정경호의 김은지와 정경호 경쟁하는 사이 또 역습을 통해서 또 압박을 통해서 이변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까지 그려봐야 되는 그림이고 자, 큰 배당을 노린다고 한다면 김은지. 자, 아까 이수빈 말씀을 드렸는데 김은지와 마찬가지로 출산 복귀 이후에 기량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원래 최약체들이었죠. 지우고 갈 수 있는 출전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전력들이었지만 꼴찌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습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안쪽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당 김은지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입니다. 권명호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신현경도 오늘 주워 먹었는데 좀 편성이 빡셉니다. 자 김민천이 아웃코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자 최강선과 최인원, 문지엽 역시 김민천의 약세를 활용해서 선두 장을 노리겠는데 주목해야 되는 전력은 2번입니다. 모터가 괜찮습니다. 모터가 괜찮고 권명호가 아예 탄력 자체가 좀 늦게 붙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플라잉을 하고 왔어도 기본 스타트는 합니다. 최강성과 같이 스타트만 끊고 나오면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번 놓고 3번, 6번, 4번을 묶어가는 그림을 기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문지엽이 플라잉 여파라는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를 확실히 못 끊으면 최강성의 전속턴이 불을 뿜으면서 이변이 또 의외의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쪽 먼저 보면서 최인원도 상황 보고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김민천도 최대한 안전하게 또 벽이 높다라는 점에서 문지엽과 최강성, 특히 문지엽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구경주입니다. 당초 전력 앞선 장영태와 김종민을 봤는데 자, 이현준이 일격을 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오늘 3코스에서 공간 침투를 했던 입상을 한 플라잉 복귀전에서 입상을 한 임태경이 다시 한번 3코스에서 선두권 진입을 노리겠습니다. 김봉기가 인도 있지만 아웃코스 운영은 좀 취약한 그런 전력이고 4번이 확실하게 안쪽을 싸잡아 돌려버리면 4, 5, 6이 나올 수 있겠지만 안쪽의 반격도 매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장영태는 대끼리로 팔립니다. 4, 2 대끼리로 팔리는데 생각보다 강한 맛은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현준의 기습, 맑은 대로 기습 염두에 둬야 되겠고 1, 2번이 경쟁을 하게 된다면 3번이 또 찌르고 들어와서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57번부터가 그래도 1, 2번보다는 더 좋기 때문에 임태경 다시 한번 3코스에서 입상권 진입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는 좀 불안하지만 잘 주워 먹는 그런 움직임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4번을 놓고 일단 안쪽에 있는 세 선수를 묶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0경주, 11경주. 오늘의 혼전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누굴 믿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일단 박종덕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다 오늘 한따까리 했던 그런 전력들입니다. 자, 종덕은 입상 후보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또 안쪽에서 기습에 나설 수 있는 전력을 권해드리는데 한준이가 1코스 일격을 가할 수 있지만 선의 각이 많이 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임빠지기 역시도 각을 내줄 가능성이 높죠. 찌르고 돌아오는 건 전정환과 박설이, 조승민, 5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찌를 수 있는 게 전정환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정환을 공략하면서 2, 3, 5 여기에 1사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전정환이 이것도 못하고 받아먹는 것도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일단 배당은 안 팔리는 것은 1번이 큰 배당을 줄 수 있겠고 첫 번째 안은 2번 머리지만 두 번째 안은 3번이나 5번을 보면서 쌍승을 뒤집는 그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일단 확실한 축이 없습니다. 전정환 믿어 못 믿어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했고 박종덕도 아웃코스기 때문에 확실한 감이었고 박설이 오늘 선에 정말 욕 나오게 탔죠. 6코스에서도 그렇고 저만 3척에 6코스 그 박설이 잡았는데 최강상한테 그게 잡힐 겁니까 2턴에서 진짜 필속하는데 아주 욕이 먼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경주도 좀 어려운데요. 주은석이 아웃코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입상 후보 정도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안쪽이 조금 허접하다고 한다면 그래 주은석이 극복하면서 6대가리로 갈 거야. 6 놓고 가야지. 안쪽에 이주영과 정승호 기본적으로 묶어가고 한진이 안 올라오면 오세준을 묶어가는 그런 그림.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주은석이 강하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주은석이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겁니다. 모터가 좋지 않은데도 쥐어짜고 있는 건데 이 쥐어짬이 마른 걸레 쥐어짜는데 물방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땡큐냐? 저는 이주영이나 정승호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승호는 모터가 괜찮고 이주영 같은 경우는 공간 침투에 능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스타트를 최대한 이주영이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끊고 있어서 불안한 감도 있지만 정승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호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자 6번의 대안으로는 첫 번째 정승호보다는 저는 이주영을 보면서 첫 번째 대안이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주은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은석보다는
이주영이나 정승호를 놓고 축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오세준도 되고 한진도 살아날 수 있고 이수빈, 주은석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축과 입상 후보 선별이 어려운 편성인데 그나마 2번을 추리의 중심에 놓고 4번, 6번 순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 전략은 여기인데 현장에서는 뭐 배당판의 흐름에 따라서 꼬아서 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피해가도 이변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경주는 어성규의 아웃코스 극복을 기대합니다. 양원준이 오늘 주워 먹었습니다. 2착 4착을 했지만 모터 자체가 꽝입니다. 입상한 자체가 기적입니다. 말 그대로 주워 먹었죠. 사고가 나서 어성규가 빠르게 압박을 해서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상현을 불러들이는 그림보다는 오상현 자체가 따라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전동호, 선호 코스 그리고 박상현, 스타트, 이태근, 기량 1번, 2번, 3번이 도전하겠는데 전동욱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1코스는 간과할 수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2번, 3번에 비해서 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훈련에서 호전세를 보이거나 또는 스타트를 기록이 2, 3번에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왜?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이죠. 박상현은 전동욱이 스타트가 안 나와야 공간을 공략하거나 압박할 수 있고 이태근 역시도 1, 2번을 제압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1번이 조금만 욕심을 내면 선두권 진입에 올라설 수 있는 만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경주입니다. 13경주는 김도희가 축으로 나서는 그런 편성입니다. 김도희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도 5코스에 있는 김도희를 좀 약하게 봐서 안쪽에 4번이나 더 안쪽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아웃코스는 실패를 했죠. 자, 그 점은 이제 김도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축으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죠. 찌르기형입니다. 찌르기형. 온라인은 감았지만 플라잉 스타트에서는 대부분 찌릅니다. 그 찌르기형이라는 그 특성을 1번 김동경이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스타트만 끊어라. 김도희만큼만 딱 스타트를 끊어. 그러면 김도희는 찌를 거야. 너는 아무 사고 네 것만 하면 돼. 네 인 빠지기만 하면 돼. 인돌기만 하면 돼. 1턴만 잘 빠져나오면 김도희가 알아서 치고 나갈 거야. 라는 주문을 걸어 봅니다. 자, 김도희 그 주문을 김동경이 받아 먹는다고 한다면 이 1로 끝나겠지만 내심 쫄아서 김도희 액면에 쫄아서 스타트를 못 끊고 눌린다라고 한다면 백발에서 눌린다고 한다면 바깥쪽에 있는 선수들이 유리한데요. 배혜민, 이종인, 손지영이 기회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배혜민이 앞선 5경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얘 꽝이네 라고 한다면 4번, 5번 쪽으로 틀어보시기 바랍니다. 배혜민이 아예 스타트를 못하고 고전하면은 그래도 선에 오늘 이종인 6코스에서 받아먹는 거 보셨죠? 보고 들어가는 건 할 수 있습니다. 4, 5번 특히 4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배혜민 대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14경주는 김흥선이 다시 한번 축으로 평가되고 바깥쪽에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신성길, 김기한 10번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민아가 3복승 변수고 1놓고 2번, 3번 중에서 선택하는 그림입니다. 어차피 초대길이고 배당이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전공법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5경주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편성인데 김민천이 오늘 살아나서 7, 8까지 끌어올리고 살아나서 한숨을 돌립니다. 김민천을 놓고 가는 그런 편성인데 일단 바깥쪽에 사재준, 정용진보다는 임지영, 유석현, 기련태 중에서 저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정용진이 페이스를 부상 복귀 위해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지만 아웃코스는 잘 탈 때도 좀 부진을 보였던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6번을 말 그대로 변수로 내려놓으시고 2번, 3번, 4번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유석현은 계속해서 기록 빠르게 나오고 바람을 잡고 있는데 막상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기련태는 아닌 것 같은 데서 가고 역시나 막 들쭉날쭉합니다. 여기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좋고 위치도 좋은데 모터가 조금 딸리고 고민인데 자 3번 4번에게 팔릴 겁니다.
3번, 4번에게 팔리지만 2번을 주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기본적으로 스타트를 잘한다. 3, 4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공간을 파고들면 김지영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김지영의 가능성 비교를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김지영에 대한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민찬이 무너지면 바로 배당이겠죠.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것도 2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6, 17경주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인데 일단 버릴 수 있는 전력이 권명원은 진짜 확실히 버릴 수 있고 기태희도 아마 기록이 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인과 김태규, 임태경과 정경호인데 기록은 4, 5번이 조금 더 빠른데 그렇게 또 빠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선택을 했냐 임태경을 봤는데요. 4, 5번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태희가 조금 더 늦을 거기 때문에 4번이 접고 들어가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접고 들어가서 1, 2번이 싸울 때 파고들고 1, 2번이 덜 나오면 돌리고 오늘 이지은 같은 그림을 그려보고 있는데 4번이 확실하게 제끼면 4, 5고 이거 아마 찌르면 1, 2번이 선두권에 올라서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인이 유독 1코스를 잘 타기 때문에 만약에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온다. 4번은 찌르기형이란 말이죠. 확실하게 앞서 나와야 갚는데 사정권에 1, 2번이 보인다라고 하면 내 발 놓고 습관적으로 찌를 겁니다. 그러면 2인의 인 빠지기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4번을 보지만 2인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입상 후보가 4명이기 때문에 3, 6번을 제외한 4명이 경쟁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혼전이라고 보시고 축을 사전 스타트와 소개항주를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송근성과 한준이가 조금 늦고 최영재하고 이주영이 조금 앞서는 가운데 이용세, 신현경, 한준이, 송근성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센터 코스를 빠르게 접고 들어와서 5, 6번이 압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두 선수가 나란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1코스 역시나 2인 말씀드렸는데 1코스를 잘 타는 이용세가 욕심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최영재도 선회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 이주영도 최영재를 제껴야 공간이 날 텐데 승부 타이밍을 서로 뺏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용세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번, 5번, 6번을 비교하시고 또 요주의 인물이 있다면 왜 혼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2번 때문입니다. 신현경. 기록을 오늘 77까지 끊었습니다. 77까지 끊었고 주워 먹어서 오랜만에 우승을 쳤는데 제가 신현경 웬만하면은 머리 두세 번 칠 때까지는 추천 안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주력으로 가기보다는 복병으로 보고 있는데 1번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나오지 못하고 과감하게 인빠지기를 하고 5번, 6번을 견제하는 사이 2번이 찔러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확실하게 1번보다 2번이 먼저 나오고 2, 5, 6번이 비슷하게 나오면 2번이 또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놓고 공격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도 좀 신중하게 16, 17경주는 마지막은 온라인 경주는 신중하게 사전 스타트 확인하고 주력 주권을 찾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사실상 지금 막 멘탈이 너덜너덜한 상태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늘 너무 매 경주마다 쉽게 풀리는 그런 경주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목요 경주는 그나마 편성상으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이 안쪽에 있는 또 입상 후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도 안 되게 또 조금씩 불안한 전력들 있죠. 그런 선수들은 확인을 하시고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요일보다는 잘해야 된다. 요거 하나 가지고 목요 경주에 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시 힘을 실어 주시는데 공감하는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 그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 경주에서 꼭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